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게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하락하고 있는 지역 베스트 5 선정해 보았어요. 오늘 자료는 이제 평당가 기준으로 아파트 한 평당 약 3.3제곱미터를 한 평이라고 하죠. 이 한 평당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오산시인데요. 오산시는 20% 하락했어요. 오산시의 2022년 1월의 매매가는 평당 매매가는 약 1,399만원, 이제 1,4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1,400만원이 뭐 30평형이다. 그러면 네, 한 5억 2천 정도 나오겠죠. 이 가격대가 1,122만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400만원대에서 1,122만원대니까 매매가 하락률은 약 20% 정도 하락이 됐고요. 평당 가격은 약 277만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209만원이 하락했어요. 전세가 하락률이 21%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을 알아볼 때 전세가 하락률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해요. 전세가는 이제 실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수요가 21%까지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매매가도 같이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의 전고점은 약 2020년에서 2021년에 전세가 전고점을 찍고 이후에 매매가가 피크를 찍었죠. 2021년 중반에 찍은 다음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만났다가 전세가가 좀 더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면서 매매가도 따라올 예정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4위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시는 약 21% 하락했어요. 광명시는 평당 매매가가 3천만원대예요. 예, 경기도에서는 높은 편이죠. 요게 2,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총 634만원이 하락해서 매매 하락가는 약 21%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오산에 비교해 갖고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 가격이 높기 때문에 600만원 떨어졌더라도 매매가 하락률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369만원이 하락했는데요. 약 2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 만들 때 여기 지역 분석을 좀 넣었었어요. 지역 분석을 넣으니까 콘텐츠량이 너무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천지가 개벽한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정말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다 이번에 광명, 시흥간 또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거기에다가 각종 전철 호재까지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니까 광명시 지역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만 간략하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요때 2020년 중반쯤에 피크를 찍고 전세가가 그쯤에 같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이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전세가를 보겠습니다. 전세가 2020년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가격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세가 아직도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도 아직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떼부자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부동산 가격 예측 안 돼요. 예측은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떼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3위 보겠습니다. 자, 성남시 수정구고요. 아까 우리가 본 광명시랑 비슷하게 21% 하락을 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27%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 요 시기의 전세가를 비교해 봤을 때 전세가 하락률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듯이 매매가가 한참 더 떨어질 소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남이나 광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시가 1급지 중에 1급지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16년부터 이게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른 곳과 좀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확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오르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가 충분히 보급된 시기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비율도 다른 수도권 외곽 쪽보다는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격대가 높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에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위 화성시 보겠습니다. 예측했죠? 화성 어떤 도시죠? 예, 동탄의 도시 이제 화성입니다. 동탄 1, 2 신도시가 합해갖고 약 40만의 인구가 포진하고 있는 대단히 큰 도심을 가지고 있는 시가 화성시가 아닌가 싶어요. 화성시 1933만 원에서 1489만 원으로 약 444만 원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률 23%예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지역이 바로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28%로 전세가 하락률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수요가 전세로서 이제 화성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매매가가 하락을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떼부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우리 2020년 전세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왔죠. 하지만 매매가는 아직 오려면 좀 간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만약에 금리가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 금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화성시는 2020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게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망의 1위 보겠습니다. 양주시입니다. 24% 하락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전체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평당 매매가 1176만 원에서 약 900만 원도 안 되는 895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자, 하락률은 23%인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전세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전세가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아까 동탄보다도 더 심한 전세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양주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할 때 이만한 비용을 내고 거주하기가 힘들다.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가장 큰 간격을 보여주고 있죠. 매매가는 아직도 하락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매매가 아직 멀었죠. 그래서 떼부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락 사이클이 길어질 때는 그 전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버틸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실 부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2022년에 약 10채를 정리했습니다. 10채를 정리하면서 손해본 물건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양도 차익을 본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서 양도 차손으로 정리를 했어요. 세금을 어떻게든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제가 위에 카드 뉴스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책의 변화로 매수 심리가 변화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정부 어떻습니까? 정책의 변화를 굉장히 조금 정책의 변화를 하고 있죠. 크게 확 정책의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심을 살피면서 만약에 다주택자나 부자한테 혜택을 주는 뉘앙스를 보여주게 되면 욕을 먹기 때문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수당이 어디죠? 야당입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거부를 하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포석을 좀 깔아둬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 하락률보다 매매가 하락률이 높은 지역 유의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였죠? 양주. 개인적으로 양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임장도 많이 갔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옥정신도시 너무 개발이 잘 돼 있고요. 양주 근처로 이제 광적 쪽에 이제 IC가 크게 생겨요.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 관련된 IC가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양주가 굉장히 많이 발전된 가능성이 커요. 지금 남양주 쪽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지역을 수용을 하면서 고지역에 있던 공장, 부지들, 양주나 포천으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편한 지역, 어디죠? IC가 생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양주의 땅은 상당히, 양주는 땅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핫해요, 양주가.
하지만 아파트 심리로서는 현재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요 시기가 만약 버티기 힘들면은 너무 무리하게 버티다가 경매로 물건을 처분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경기 외곽 지역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부터 가격이 오르고 사이드가 나중에 가격이 오른 것처럼 반대의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기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지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곽 쪽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 너무 무리하게 갭 투자를 들어갔거나 아니면 후순위 대출을 잔뜩 받아서 매입을 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넣지는 않았는데, 전세가가 버티는 지역은 앞으로 크게 하락이 어려워요.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별도로 이제 영상을 만들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성을 들 수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율이 버티고 전세가가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가가 버티기 때문에 매매가가 아직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투자로 볼 때 좀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하락 베스트 5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하락하는 지역을 알아보면서 떼부자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장도 많이 가보고 투자도 직접 했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마음은 좋지 않지만, 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것과 별개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세상 굉장히 냉정한 세상이죠. 돈으로 모든 게 평가가 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 이런 분들은 이제 버티셔도 돼요. 계속 가져가셔도 되지만 무리하게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 오르는 사이클이 나올 때 어느 흐름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흐름이 바뀌는 사이클입니다. 그 바뀌는 사이클을 알아채고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어느 지역을 먼저 선점하고 있지 알기 위해서는 떼부자 같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